안녕하세요. 이세윤입니다. 오늘은요, 성공을 부르는 베스트 조언 4가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버드 관련돼서 책들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엄마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갔으면 정말 좋겠어. 라고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그게 이제 뭐 하버드가 보통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차츰차츰 커가면서 그 꿈이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버드에 관련된 하버드의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때야 한다 이런 책들이 시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데요. 하버드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을까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노하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베스트 조언 4가지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게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어른들한테 차라리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4가지 질문, 4가지 문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스스로한테 해주는 어떤 그런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를 키우는 그런 언어로서 이 4가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하루 성취하는 말이래요. 오늘 하루 성취하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제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내가 무언가 해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떠올리고 그게 없으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겠죠. 뭐라도 내가 오늘 성취한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모의 어떤 그런 오늘 하루 성취를 체크하는 말이었는데요. 이거는 어른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뭐 아이들이야, 이런 꼬마들이야, 오늘 내가 뭘 성취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른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무언가 해낸 일이 있나?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버릇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성취한 게 있나? 그래서 만약에 오늘 진짜 한 게 진짜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책이라도 몇 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좋은 동영상 그런 거라도 이제 강의라도 한 편 보고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제가 공부하는 중이었다면 그냥 영어를 좀 공부를 하고 자든가. 그래서 오늘 성취한 게 없이는 잠들지 않는다. 어떤 그런 이제 태도를 지니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하버드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을까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성취를 체크하는 말. 매일매일의 성취를 체크해야 된다고 하죠. 정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사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사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취하는 말을 체크하는 겁니다. 성취한 일에 대한 어떤 체크.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 해낸 일이 있나. 우리도 이제 애들보다는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오늘 이렇게 뭔가 했을까? 그래서 안 했다 그러면 그때 잠깐 할 수 있는 거 10분 15분이면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책 몇 페이지 읽는 거 아니 맨손 체조 뭐 요가 뭐 반신욕 뭐 일기 쓰는 거 참 간단하겠네요. 그리고 자기 개발 동영상 보는 거 그다음에 진짜 오늘 너무 한 거 없으니까 뭐 공부하기도 싫고 그러면 좋은 영화 하나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걸 보든가. 너무 싫으면. 그다음에 메모하기 이게 끄적끄적거리고 뭐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하고 자는 거. 그게 정말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취를 이루겠어요. 그래서 참 좋은 버릇인 것 같고요. 이런 습관이 되면 이제 뭔가 해내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분명히 그런 생각 할 건데 일단 알아서 기는 거죠. 오전부터 이제 뭘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성취하도록 무의식이 발동을 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성취했나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체크하는 게 머릿속으로 그래도 오늘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랬으니까 오케이 그냥 자도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은 방법. 성취일기. 성취일기에 대한 영상 이제 예전에 만들어서 들려드렸는데요. 성취일기. 내가 오늘 이제 해낸 거에 대한 어떤 일기. 감사일기. 그래서 그 침대 옆에다가 작은 메모장 놓고 일기라고 해서 뭐 한 페이지 쫙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성취일기. 오늘 몇 월 며칠. 오늘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에서 참 이런 거를 해냈다라는 거. 그게 뭐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래도 되고 맨손 체조 10분 했다. 뭐 30분 걸었다 점심 먹고 뭐 이런 거라도 좋고 그런 거서부터 이제 사소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일기 쓰고 감사일기를 그 옆에 침대 옆 테이블에다가 놔두는 거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취를 체크하는 말, 오늘 내가 뭔가 해낸 일이 있나? 이게 이제 하버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키웠을까? 첫 번째. 역시 다르죠. 하버드 부모들은. 두 번째는요, 벽에 부딪혔을 때 힘이 되는 말이래요. 벽에 부딪혔을 때 힘이 되는 말은 어떤 말을 해주는 걸까요? 문제를 분해해보면 해결책이 보이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웠대요. 문제를 분해해보면 해결책이 보인다. 자, 문제를 분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이제 패닉이 오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불안하고 패닉이 오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거.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기가 무서워서 외면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 패닉이 오고 불안하고 공포에 맞닿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분해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정면으로 바라봐야지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원인이 어떤 거 있고 지금 솔루션이 어떤 거 있고라는 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건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 놔야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겠죠. 왜 거기에 보면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옛날 그 미드가 있어요. 한 8년 전 거예요. 그거를 그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요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야 그거 정말 대단하더라. 도대체 작가가 누구니?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그 어느 옛날에 했던 거를 그걸 지금 보고 있냐고. 하기야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요. 저 폴더폰을 써요. 폴더폰 스마트폰이 없어. 폴더폰을 써요. 그렇게 옛날 그 미드인데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 딱 이 두 번째예요. 문제를 분해해서 해결점을 찾는다. 정말 그렇게 이건 정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 싶은 순간이 계속 오는데 그걸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 미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면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문제를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희 그 선배 중에 이제 그 캐주얼 일식당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다시 회사에 이제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간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캐주얼 일식당을 해서 이제 다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유는 뭐였나 하면 그분 정말 문제를 분해하시더라고. 왜 내가 실패했을까? 분해를 하셨는데 뭐였냐면 그 음식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캐주얼 일식을 자기가 직접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음식이 재료가 정확히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어떤 걸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가격이 이렇게 되면 비싼 건지 뭐 싼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믿거라 하는 자기가 옛날에 그 단골로 갔던 그 일식당 그 주방장을 스카우트해서 그 사람을 주방장으로 앉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너무 휘둘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실패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이제 드디어 알았죠. 이 선배가. 그래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돈을 손해를 보고 이제 결국 다른 회사 임원으로 가면서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그런 막 그 자기 단골 일식당 가서 이제 뭐 거기 내가 좀 한 5시간쯤 있으면 안 되겠냐. 뭐 주방이랑 카운터 좀 봐줄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주말에 거기서 막 그 단골 일식당에서 막 얼쩡대면서 그래도 그 일식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무급이지만.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문제를 분해해 봤더니 자기가 너무 식당에 대한 경험치나 그 내부 속사정, 운영 노하우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를 깨닫고 그거를 지금부터 해서 이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그 캐주얼 일식당을 똑같은 그 브랜드로 다시 일으켜서 기필코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도 되게 진취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를 분해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말. 되게 인상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회라는 게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왔는데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 첫인상을 남길 기회는 한 번뿐이다. 또한 사람의 태도는 겉모습에 따라 다르다. 단정한 옷차림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버드 부모들은요. 그 인상이 제일 중요하고 첫인상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첫인상이니까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제가 고민을 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뭔가 하면 기회가 이제 언제 나한테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인상이 제일 중요하고 겉모습에 따라 다르다. 이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 그런 것도 사실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옷이 또 이렇게 단정하면 마음도 같이 단정해집니다. 막 추리닝에 뭐 그런 슬리퍼 짝짝 끌고 굉장히 마음이 긴장하고 단정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입으면 마음이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릴렉스 되는 거고 옷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으면 마음이 같이 긴장을 탁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언제 보든지 안 보든지 또 뭐 자기 기분 좋고 안 좋고랑 관계없이 늘 나의 태도가 그 기회를 그 첫인상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재직 시절에 이렇게 면접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게 이제 손을 이렇게 막 씻고 있었는데 옆에 이게 딱 봐도 이제 티가 나요. 이제 이제 면접원, 신입사원 면접원 친구예요. 근데 막 이렇게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손을 씻고 그 종이 타월 그때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닦은 다음에 자기 주변에 세면대 물 튄 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싹 닦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친구가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꼼꼼하게 싹 닦고 그걸 이제 탁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버리고 다시 거울을 보고서 싹 이제 예쁘게 잘 보여야 되니까 막 이렇게 단정하게 몸매무새 이렇게 하고 막 긴장된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오더라니까요, 면접에. 그래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어요. 사실 제가 후한 점수를 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점수를 잘 받아서 그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누가 언제 어떤 이미지로 자기가 첫인상이 보여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려면 한결같은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옷차림도 물론 중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헬스클럽에서요. 혹시 거꾸리 아세요? 거꾸리? 이렇게 러닝머신을 이제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열심히 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거꾸리거든요. 거꾸리.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서서 러닝머신 타고 이러니까 몸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게 되게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하고 계세요. 원래 할아버지들 거꾸리 같은 거 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저 옆에서 이렇게 서서 이제 다 끝나시기 기다렸고 끝나면 나 하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딱 하시고 나서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오시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수건 있잖아요. 그걸로 손잡이 매달려야 되니까 손잡이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 이렇게 머리나 발 이런 데 닿던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건으로 다 꼼꼼하게 이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혹시 이제 땀 같은 거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봐 묻었을까봐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닦으시는 그 할아버지 보고 저분은 진짜 저 모습 하나만 봐도 참 어떻게 인생을 사시는 분인 줄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태도라는 거거든요. 어떨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첫인상을 그렇게 보이신 거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하버드 여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첫인상을 남길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그걸 갖다가 뭐 예쁜 단정한 옷만 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태도가
누구에게나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회에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한결같이 단정한 태도, 그런 거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뭐 살아가는 사람들, 후배에게도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버드 부모님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버드 부모 딱 이렇게 하면요, 뭔가 이렇게 딱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에 딱 말이 먹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 네 번째 볼까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말. 네 번째예요.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참 좋은 얘기죠.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요, 이게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남들한테, 타인한테 도움이 돼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남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그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을 돕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누가? 하버드 부모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거, 남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산다는 거는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정 이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생겨난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게 꼭 이제 뭐 재물, 돈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내 건강한 몸, 내가 건강하게 몸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뭐 무슨 봉사활동도 가고 뭐 연탄 배달을 하든 뭐 그런 걸 해주든 뭐 독거노인들 위해서 뭘 하든 뭔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라고 내 스스로에게도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는 나를 그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게 돼야지, 선행돼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유능하게 키우는, 나 스스로를 유능하게 키우는 굉장히 마법 같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막 굉장히 돈이 많고 막 이런 뭐 재벌, 뭐 기업의 어떤 3세 뭐 이런 경우에 막 마약 때문에 걸리고 막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부모가 자식한테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근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으면 저런 어떤 유혹에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능하고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남들을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나의 능력이나 나의 체력을 더욱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하버드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을까, 여기에 나오는 그 네 가지 그 얘기를 결국에 이제 우리들한테, 내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얘기. 그래서 성공을 부르는 베스트 언어 4가지, 베스트 주문 4가지, 이렇게 각색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